최대, 최장 퍼레이드형 축제인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원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내외 142개 팀 만여 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요. 춤으로 하나 되는 화려한 축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현장 속으로 떠나봤습니다.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병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점점 시력이 나빠져 지금은 흐릿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김준혁 씨.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수로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안마사로 일하며 틈틈이 노래 작업을 하고 주말이면 휴게소에서 버스킹 공연으로 돈을 모아 기부를 하는 시각장애인 가수 김준혁 씨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동창인 윤종훈 씨와 이현두 씨. 파충류를 좋아하는 공동 분모로 의기투합해서 강원도 고성에 파충류 카페를 열었다는데요. 70여 마리의 다양한 파충류와 함께 먹고 자며 파충류 사랑에 푹 빠진 두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이제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맞아요. 네. 벌써부터 고향 갈 생각에 마음 들뜨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차례상 준비로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입 수산물들을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정말 같습니다. 나빠요. 그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값싼 국내산 유구를요, 네. 한우로 속여판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요? 성수 불법 성수식품 제조 판매 업체가요. 네. 68군데나 적발이 됐다고 해요. 68군데. 네. 적지 않은 수치인데, 한우며 이 수산물들은요, 꼭 제수용품으로 저희가 조상님들 앞에 꼭 차례상으로 올리는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속여서 판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요,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점 알아주시고 또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선량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까지 덩달아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불법, 불공정 거래 꼭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함께하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행복한 소식을 위해서 달리고 달리는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제가 네. 오늘 달려간 이곳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역대 매머드급 정말 파이팅 있게 달려오셨다는 소문인데 네, 맞습니다. 첫 소식 심혜인 리포터가 역시나 전해주실 거죠. 네. 네, 모든 세계의 춤꾼들이요 원주에 몰렸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축제 현장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제가요, 그렇군요. 딱 이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뭘 알아요? 제가 365에 6년 동안 화석처럼 있었잖아요. 정말 오래 계셨군요. 네네, 요 네. 한마디만 들으면요, 이맘때 원주에 대단한 축제가 열렸구나 라는 사실 뭔데요? 알죠? 한번 제가 알아요. 맞추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원주, 들어볼게요. 어디예요? 원주 다이내믹 댄스 카니발 아니겠습니까? 역시 맞습니다. 역시 안방마님입니다. 예, 예, 예. 마님입니다. 이 가을에 해마다 이 축제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틀 갔는데. 아이고. 네네. 그래요? 네, 올해도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역대급으로 돌아왔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이 원주에서 도시가 들썩이는 다이나믹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러 출발해볼까요? 드디어 올해도 원주에 이유 있는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원주를, 아니 우리나라를 뒤흔든 지상 최고의 반란은 바로 댄스! 지금부터 춤의 열기로 가득한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열리는 따뚜 공연장입니다. 이 본격적인 댄스 무대 경연에 앞서 축제장 한편에선 우리 꼬마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교육인 것 같아요. 안전교육. 아이들을 위한 그 맞춤형 댄스 무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도 웃고, 춤추는 거 보니까 좋아하네요. 안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축제 현장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이시고. 네, 많죠. 이 국내 최대 최장거리 퍼레이드형 축제인 이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올해는 국내외 142개 팀, 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열띤 경합을 펼쳤는데요. 사실 이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춤을 만날 수 있는 축제면서도요. 가장 큰 매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멋진 무대를 선물한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변함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이들만의 무대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팀 같은 경우 해외팀의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정말 신기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편에는 이제 따뚜 메인 무대에서 정말 대형 무대 120m의 큰 무대에서 시민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해서 멋진 댄스 퍼레이드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경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공연을 앞두고 참가팀들의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행진과 화음이 한데 어우러진 관악의 꽃, 원주의 한 초등학교의 마칭 밴드 팀이었습니다. 본 공연에 앞서 마지막 리허설에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페셜 부분에 청소년 부분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거의 여름방학 내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은 이 글로벌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1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 30팀 정도 됩니다. 준비해 오신 분들의 열정이 워낙 좋으셔서 항상 리허설도 잘 해드리고 싶어 하고 또 그 리허설 했던 것들이 공연에 잘 묻어나오고 있어서 항상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통춤을 선보이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참가팀들. 댄스의 열정만큼이나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Our Southeast Asia dance troupe especially dance the Southeast Asia dance. And we are important in our country culture. That is the Indonesia dance.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에서 이 군부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절도와 질서 있는 이들의 고유 에너지는 언제나 보는 이들을 금세 애를 시켜버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뤄낸다는 것들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 이거 빼놓고는 얘기가 할 수 없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6,000원. 혜인씨도 눈이 돌아가는데요? 네, 이미 들어갔습니다. 제가 딱 저기서 사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 대단한 언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주에서 왔는데 원주 어디요? 흥이 넘쳐나죠? 나왔는데요. 허리 아플 것 같은데.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춤추고 있어요. 혜인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혼자 먹기 아쉬워. 대체 뭐 파는 집인데요? 저희 여기 메뉴 나와 있어요. 대패 삼겹살이랑 네. 살살 나가요. 잠시만요. 네. 아니 어떡해요. 삼겹살 파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언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대패 삼겹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도 함께 판매를 했습니다.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춤추고 있어요. 이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좀 가만히 있어 볼까요? 우와, 요즘에 야시장 엄청 유행하잖아요. 여기 푸드존이 완전 야시장 그 자체예요. 와, 엄청 많다. 축제의 대표 간식이자 이 단짠의 조합, 닭꼬치가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5개 몇 개라고요? 매운 거 하나 더. 매운 거 하나 더? 그러면 5개나 매운 거 하나 더? 아니, 손님이 얼마나 많길래요? 진짜 허리를 못 피겠어요.
이렇게 지역에서 네. 축제가 열리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요즘 살맛나요. 카니발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요. 아, 예. 기쁜 마음에 네. 춤으로 한번 춤! 표현해주세요. 강자자! 정말 상인들도 즐겁고요. 여기 무대에 오르시는 참가자들도 즐겁고요.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다 즐겁고요. 정말 모두가 즐거운 여기는 다이나믹입니다. 드디어 세계 댄스 축제인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인해서 복수 같은 비가 쏙 내렸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 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축제장에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무대에 대한 열정은 태풍도 막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댄스와 노래로 가득한 축제. 축제의 명성답게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심장 뛰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비 속에서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파워풀해요. 네.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 이게 바로 진정한 축제겠죠? 댄싱 카니발에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다 같이 응원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카니발 화이팅! 함께 땀을 흘린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가슴 뛰는 축제를 완성시켰는데요. 이처럼 자유와 열정, 그리고 소통이라는 이들만의 거대한 힘으로 축제는 빛을 발하는 것 오늘 같습니다. 저와 함께한 축제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 하루 모든 것이 다이내믹했습니다. 아니, 날씨부터 노래, 댄스 모든 것이 정말 다이나믹한 축제였는데요. 와,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정말 열정과 기 한 수 배우고 갑니다. 피디님, 네. 저는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뛰어가시네요. 네. 사실 이게 국내에서 춤 좀 잘 춘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춤꾼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가 우리 지역 원주에서 열렸다는 게 더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저는 항상 이 방송 끝나면 보러 가거든요. 네. 근데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도 정말 신나고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전 세계인들의 멋진 그 춤 실력을 눈으로 보는 것도 즐겁지만요. 네, 여기 네. 더해서 정말 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막 상인분들까지도 함께 맞아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춤으로 세계인이 하나 된다. 아, 댄싱 카니발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상인들 그리고 참가자 그리고 관객 모두가 정말 흥으로 하나로 뭉쳤는데요. 네네. 이 비록 아쉽게도 축제는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해 볼게요. 네, 저 역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주변에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 흔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면서 희망을 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요. 이렇게 희망을 전달하면서 특별한 삶을 사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또 본인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그 에너지와 열정을 남들에게도 돌려주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뿌연 세상 속에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노래라고 말하는 김준혁 씨. 2015년도에 첫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기존 곡들을 부를 때는 예전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불렀는데 제 곡을 부를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앨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진짜 모든 걸 기다려왔거든요. 절망과 나락을 견뎌냈기에 그의 노래에는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부르는 그의 노래를 들어보실까요? 김준혁 씨를 만나러 간 곳은 홍천 봉화산.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오늘의 주인공 김준혁 씨입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상쾌한 바람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스틱을 갖고 오면 좀 편한데 그냥 오면 조금 불편하죠.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나거나 뭔가 생각할 게 있으면 산에 오고 하죠. 얼핏 봐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작은 턱에도 발을 헛디디고 약순물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김준혁 씨. 어딘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이제 제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는 오른쪽 눈이 나빠졌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악보를 내려다보니까 악보가 뿌옇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양쪽 눈이 다 뿌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는데 시신경 위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수술도 안 되고 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진짜 미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가 한참 예민할 때예요. 고등학교 때니까. 눈물로 보내던 시간 속에서 위로가 된 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시각장애인 1급으로 가수 활동한 지 30년째라는 김준혁 씨. 2015년 꿈에 그리던 앨범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뷔 앨범과 하고 그 다음번에 나온 미니 앨범이 다 제 곡이에요. 저는 지나간 일을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뭘 산을 보다가 느낌이 와요. 어쩔 때. 기타를 가지고 올 때가 있거든요. 바로 곡하고 가사하고를 같이 만들어요. 지나간 그 시절의 생각을 이 곡을 갖다 거기다 붙이는 거죠. 곡에다 가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가사에다 곡을 만들어 붙여요. 시력은 잃었지만 목소리는 잃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노래합니다. 이곳은 김준혁 씨의 또 다른 직장입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안마사. 김준혁 씨도 안마를 배워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씨가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뿌옇게 보이는 형체뿐인데요.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 손님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죠? 이게 오른쪽에 힘을 쓰면 왼쪽 팔로 이렇게 받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굽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손의 감각만으로 아픈 부위를 마사지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3년 동안 다녔죠, 저도. 다녀서 안마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마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서 다니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워낙에 노래를 하고 싶어 하고 이래서 이제 시간 나는 어디에 뭔가 뭐 행사가 잡히거나 뭐가 잡히는 거는 그냥 다 가게 해주고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노래에는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하세요. 카세트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김준혁 씨. 잠깐이라도 시간만 나면 노래 연습을 한다는데요. 그룹 번님들 멤버들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전단지 돌리는 일부터 현수막 디자인 사업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목 놓아 부르는 노래. 경치가 아름다운 홍천의 한 휴게소. 매주 주말이면 찾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준비도 척척. 버스킹 공연으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으로 번 수익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하는 김준혁 씨. 공연 중에도 자신의 앨범을 알리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생각하며 한 주도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시각장애인 걸 몰라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한 10여 년을 소년 가장돕기 팀의 팀원으로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홍천으로 온 지가 한 7년 이 정도 됐어요. 화양강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소외계층 또 장애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 저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세이예를 부른 가수 김준혁이고요.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많이 기다리고요. 버스킹 공연이 있는 날에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시각장애인 가수가 아닌 가수 김준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데요. 노래 반응도 좋아서 모금도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모금해 주시고 일찌감치 차로 돌아가신 분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으로 세이에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비가 안 오면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최근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의 노래로 사랑의 그리움을 노래한 세이예. 김준혁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처음 시작하고 그랬을 때는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가시고 해가지고 모금액이 처음에 없었어요. 작년 3월 달에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행사비를 받아서 그걸로 대처를 시키는 거죠. 여기 애들 돕는 거는 수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모자라면 제가 부담 가죠. 그래서 그냥 행사로 메꾸고 또 남으면 저축하고 또 모자라면 그 저축해서 또 쓰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함이 있어요. 더 많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손님들이 더 흔쾌히 막 같이 춤도 추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주말마다 노래하며 모은 돈으로 매달 기부금을 전달하는 김준혁 씨.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꼬박꼬박 기부해 왔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금액을 매달 정확히 약속한 대로 기부를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그 돈을 정확히 세 분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매달 들어가야지만 또 교재도 구입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김준혁 기부자님께서 매달 약속을 이행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밝고 또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라고 불편할 뿐이지 어렵고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졌으면 제일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 학교 모교 어린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김준혁 씨. 춘천 MBC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승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네, 춘천 MBC 라디오 추억 속으로 오늘 김준혁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준기 씨의 곡을 하셨어요. 네. 또 이번 곡은 그 락발라드 곡이더라고요. 시원한 작법이 또 돋보이던 곡인데요. 네. 외로우니까 떠나간 사람이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노래예요. 자신의 노래 얘기를 할 때 가장 신나고 밝아 보이는 김준혁 씨. 신곡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요즘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도 부쩍 늘었습니다. 네, 저는 모금 나가서는 오늘 얼마나 모금이 됐다 여기엔 관심 갖지만 본인 저작권 들어온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군요. 뭐 얼마 되겠어요 그게. 네, 그것도 저는 들어오면 얼마 지금 되진 않지만 같이 모아요. 거기다가.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이가 잘 되면은
또 많이 보니까 우리 또 어린이들을 많이 늘려갈 수가 있어요. 지금 7명이 어린이지만 50명까지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락 발라드 하면요, 정말 남성분들한테 특히나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노래방 가서 꼭 한 번씩 불러야 되는 게 락 발라드입니다. 자, 맞아요. 오늘 딱 끝나고요, 우리 준영님의 노래 다 찾아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부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불러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김준혁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정말 노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네. 매력적입니다. 네, 예. 뚜렷하게 보여야만 또 길이겠습니까? 선명하진 않지만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네,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요, 꿈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도요, 좋은 노래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죠. 날아다니는 앰뷸런스, 닥터 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닥터 헬기. 닥터 말 그대로 의료진 아니겠습니까? 네. 헬리콥터 안에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먼 거리로 이송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헬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 강원도 원주에도 이 닥터 헬기가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7번째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운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닥터 헬기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시죠. 그리스 신화 속 거인의 이름 아틀라스. 그는 하늘을 혼자 떠받치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큰 짐을 떠안으며 누구보다 긴박한 상황에 앞장서는 응급의료인들.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닥터 헬기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 현장 만나보시죠. 여러분,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닥터 헬기 7호기가 여기서 시범 운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7번째 닥터 헬기가 이곳 병원에서 이제 시범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날인데 이 닥터 헬기 7호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닥터 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로 하늘 위의 응급실로도 불립니다. 환자의 빠른 이송이 어려운 지역 외에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 헬기가 뜨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섬이 많아서 닥터 헬기가 더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헬기가 가장 적합하죠. 이에 의료진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꾸준히 닥터 헬기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 대 먼저 들어왔고 다음 달에 9월 달에 이제 2호기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대가 얼터너티브하게 하면서 한 스팟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한 대 예비 기체가 있으면은 맥시멈으로 4개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한 2-3개 정도 가격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도입된 닥터 헬기. 이 헬기는 최초로 24시간 운영됩니다. 길이는 무려 19.5m. 우리나라 닥터 헬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응급의료진들은 무엇보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아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뿌듯한 마음입니다. 똑바로 세우면 5층 건물보다 높은 닥터 헬기. 한꺼번에 21명이 탈 수 있는 크기죠. 액션 속에서도 닥터 헬기가 잘 훈련을 좀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뜨는 건가요? 저희는 가능하면 비행을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저희 항공팀한테까지 연락이 온다는 거는 환자가 그만큼 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출동해서 현장부터 가서 빨리 현장 처치부터 직접 하지를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기상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헬기 기종을 좀 이번에 중대형 헬기 쪽으로 추진을 한 게, 아무래도 중대형 헬기가
뭐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우천 아니면 뭐 강풍 같은 그런 악천후에 약간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닥터 헬기가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출동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소방에 배속되어 있는 헬기들이 있는데요. 소방항공대 헬기들을 어떻게 보면 전용 헬기가 아닌데 빌려서 이렇게 타고 있었죠. 소방대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사실은 그 헬기들 중에서 그 까모프스키라고 하는 헬기는 정말 이게 산불 진압용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헬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더핀이라고 하는 헬기는 굉장히 작고 중량대 추력비가 낮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또 추가로 이 기체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기체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소방항공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 우리 항공 임무에 약간 더 숨통을 틔워준 거죠.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해졌다는 건 응급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헬기가 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체에 새겨진 콜사인 아틀라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린 겁니다. 자, 이제 윤한덕 선생님 얘기를 좀 할 텐데 개인적으로 2008년도에 윤한덕 선생님을 만나시게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때 런던에서 그때 처음 돌아와서 런던에서의 그 앞선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책을 좀 같이 만들어 보려고 국가적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소속돼 있는 한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려고 만나뵙게 됐죠.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큰 버팀목이었던 윤한덕 센터장. 광주일고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올해 초 설 명절에 과로로 숨져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 400개 응급실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인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국내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간절함이 보좌하셨던 돌아가신 윤한덕 센터장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아, 강직하죠. 예, 강직해요. 강직하다는 게 그렇다고 막 무조건 남자한테 무섭게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항상 그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한 곳에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오로지 응급 본인 자체가 내가 응급의료,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최후의 버팀목이다.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까지 밀리면 여기서 정책적으로 흔들어져 버릴 거고 정책적으로 흐트러져 버리면은 일선에 있는 응급의료 체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터전이 없어진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저는 그런 사람을 살면서 글쎄요, 뭐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변치 않고 그리고 언행일치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치료기에 그래서 아틀라스를 붙이신 이유가 거기 있을까요? 네, 그 뒤에 저기 사진도 붙여놨어요. 저기 예, 그 윤한덕 쌤 그 예쁘게 나온 사진 해가지고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요즘에 외롭다고 그 친구 가버려서 그 친구 가고 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말도 못하게 여기저기 많이 치는데 이제 치워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라고나 할까요? 이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봐줄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그냥 뭐 정서적으로만 외로운 게 아니라 일하는데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왔죠, 아주. 그래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고 윤한덕 센터장. 하늘을 떠받쳐 인간을 도왔던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처럼 윤 센터장은 하늘에서도 응급 환자들의 목숨을 살피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에 이렇게 증편을 계속해서 닥터 헬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응급 환자는 정말 초단위로 저희가 그 스톱워치를 대면서 출동 시간을 측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으로 치면은 5분 대기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이. 소방 헬기로도 충분히 이게 다 지원이 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경기 소방만으로 하기엔 힘이 붙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한덕 선생이나 저나 이거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데는 되게 망설였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적어도 이 외상외과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닥터 헬기를 따로 늘리는 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끝으로 돌아가신 윤한덕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윤한덕 선생님 편하게 잘 쉬고 계세요.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저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비행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같이 비행해요, 선생님. 나중에 꼭 뵙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틀라스라는 호출보호처럼 이 헬기가 세상 사람들을 떠받치며 24시간 응급의료의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닥터 헬기가 내는 소음은 약 115데시벨로 제가 들고 있는 이 풍선이 터지는 소리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풍선이 터지는 소리만큼의 불편만 잠시 감수해 주신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 조금만 인내하시면 닥터 헬기로서 또 굉장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닥터 헬기. 그러나 닥터 헬기의 소음, 또 먼지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인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닥터 헬기를 이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닥터 헬기의 소리가 시끄럽고 불편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음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센터장의 정신이 담긴 콜사인 아틀라스. 이 닥터 헬기가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길 바라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고인의 뜻을 이어서 닥터 헬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네, 이번 소식 고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혜희 씨는 네. 동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랑하죠. 저는 사랑할 정도입니까? 2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쿠키야, 크리마, 언니 보고 있지? 뭡니까? 강아지입니까? 네, 아, 맞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네. 명수 씨는요? 저요? 딱 보세요. 저 눈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강아지를 닮지 않았나요? 닮았어요. 뱀 같은데요? 뱀? 그런데 제가 동물은 사실 조금 네. 무서워하거든요. 아, 무서워하는군요. 근데 네. 용석 씨는 딱 봐도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아서 동물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강아지가 저만 보면 진짜 꼬리 흔들고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정말요? 저도 강아지 너무 좋아한다고요. 정말 강아지랑 교감 많이 합니다. 아, 예. 가끔 뭐 사료도 먹어요, 저는. 싫어요. 농담이죠. 정말 싫어요. 자, 어쨌든 요즘에 뭐 반려묘다, 뭐 반려견이다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런 생각 듭니다. 뭔가 좀 특별하고 좀 색다른 동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어떤 생각을 좀 하고 동물이요?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뭐 남들이 막 특히 명수 씨가 네. 보지도 듣지도 못한 네, 네, 동물들 네. 키워보고 싶은데 네. 뭔가 이색적이면서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동물들 뭐 좀 생각나는 건 딱히 없네요. 뭐 제가 없나요? 그러면 네.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소식 주목해 주세요. 용석 네. 씨랑 정말 비슷하고요. 잘 네. 어울리고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들이거든요. 기린 아닌가요? 기린? 아니고요. 아니군요. 어떤 네. 주인공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어딜까요? 향긋한 커피 내음 가득한 그런 곳 같은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의 온갖 파충류를 사랑한다는 종훈 씨와 현두 씨의 일터이자 보금자리라는데요. 두 젊은 청춘의 못 말리는 파충류 사랑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에그머니나 기환 씨까지 왜 저러는 걸까요? 아우 이뻐라. 넌 누구니? 나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오늘 뭐 저기 귀여운 뭐 베이비 만나게 해준다고 해놓고 얘인가요? 얘 진짜 키우는 거예요? 진짜로? 아우 귀엽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야 아니 진짜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 애들 가까이서 보는 것도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혹시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말고 더 있죠. 세상에서 파충류가 제일 좋다는 종훈 씨. 좀 더 큰 애들로 그럼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큰데요? 이 친구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예, 일단 보여주세요. 예. 파충류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현두 씨. 잠깐만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살아 있습니다. 엄마야, 오늘 촬영 순조로울 수 있을까 싶네요. 봐도 신기한 다양한 파충류의 세계, 귀여운 얼굴도 있지만 조금 사나워 보이는 녀석들까지. 살짝쿵 겁을 먹게 만드는 근엄한 포스. 얘들아, 너희들 대체 어떡하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니? 응? 화난 거 아니지? 저희 들고 있는 게 일단 종류가 다 달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몇 종류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매장에 현재 35종 정도 되고요. 마리수는 한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어요. 예. 지금 갖고 계신 그 도마뱀, 얘도 도마뱀, 그거는 그냥 뱀. 네, 그렇죠.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하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원래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키우진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친구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친구도 이제 동물 좋아하니까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재현 영상으로 한번 봐야겠어요. 종훈아, 너 혹시 파충류 좋아하니? 너도? 나도. 중학교 시절 공통된 취미 덕에 베프가 된 두 사람. 파충류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는데요. 불면 날아갈세라 다양한 파충류들을 애지중지 반려동물로 키워왔죠. 어느새 25살이 된 두 사람. 그럼 우리 이제 파충류 한번 제대로 키워보는 게 어떨까? 날 좋지.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셨구나.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죠? 예, 다 이해되시죠? 시청자분도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70마리라고 아까 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귀엽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도마뱀들하고 뱀들도 이제 각자 이제 색깔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이제 하는 행동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각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70마리가 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말 나온 김에 일단 요 놈도 아까 그 소개해 주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는 이제 아르헨티나 테구라고 하는 친구고 이제 도마뱀 중에서도 이제 이 친구는 충식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육식까지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보시면 발톱도 굉장히 날카롭고 이빨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들고 있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이제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이에요. 순하고 이제 귀엽게 생겨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얘는 진짜 가만히 있네요. 충식을 한다는 게 그 곤충충자로 해서 곤충을 먹는 거죠? 곤충을 먹기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곤충 말고도 야채도 먹어요. 뭐 치커리나 이런 것도 같이 먹고. 네, 이제 충식으로 해서 귀뚜라미를 제일 주식으로 하는 친구. 그 왜 학교 다닐 때 찰흙, 그 지점토, 그거 이렇게 만지작 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막 전 조금 쫄았는데 괜찮은데요? 세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사랑스럽다 여기는 종훈 씨와 현두 씨. 변온동물인 파충류가 체온을 잘 유지시키고 애완동물이지만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히 돌봐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즐겁기에 함께 먹고 자며 24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저도 무서워요. 진짜요? 네, 이 친구는 저도 무서운 친구예요. 저기 사장님이 무서우면 어떡해요? 근데 말이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이 여기 있는 이 베이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애정도 테스트! 박수! 네. 왜냐면 제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뭐 두 분 자신 있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뭐 저의 가족 같은 친구들이어서 모른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각오? 일단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만만한데 뭐 좋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데리고 와주세요. 자, 먼저 이 뭡니까? 네, 이 친구는 이제 밴디드 스킨크라고 하는 종류고요. 네, 두 번째 문제. 올려놔 주세요. 야, 잠깐만. 네, 뱀이네요. 네, 뱀이에요. 무슨 뱀이에요? 흰 뱀? 이 친구는 이제 킹스네이크라고 하는 뱀이고요. 자, 두 번째도 통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얘는 좀 귀여운데요? 자, 얘는 뭡니까? 자, 이 친구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해가지고 도마뱀 중에서도 부치류 도마뱀에 속해요.
이제 여기 저희가 고성에서 이제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이제 거기 이제 펜션 사장님이 원래 2마리를 키우셨었는데 한 마리가 산불로 인해서 죽고 이제 한 마리만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씩 사연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느낀다는데요. 행여 밥배를 놓칠세라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줍니다. 꼬마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구경거리. 아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이 많은 종류들 이걸 뭐 어디서 직접 잡아오시는 것도 아닐 거고 어디서 일단 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수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수입도 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키우시다 못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가게로 많이 갖다 주시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처음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들여다볼수록 매력을 뽐내는 녀석들. 보기보다 온순하고 영리한 파충류. 그렇다고 덮어놓고 키우다가 실증 난다고 외면해선 안 되겠죠. 파충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파충류가 처음 보기에는 징그럽기도 하고 많이 무섭기도 하고 특히나 어머니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자마자 무섭다고 막 닭살 논다는데 이제 이 파충류들도 키우시다 보면은 점점 이뻐질 거고 요즘은 파충류가 이제 희귀동물이 아닌 애완동물로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생긴 게 좀 다르면 어떤가요? 애정을 갖고 보살피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이보다 좋은 관계도 없을 텐데요. 앞으로도 울퉁불퉁 개성 만점 요 녀석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귀엽게 잘 보긴 했는데요. 네네네. 명수 씨랑 그 두 분이 네. 혜인 씨랑 저랑 닮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속상하네요. 혜인 씨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파충류랑? 잘 어울려요. 예, 한번 예.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저는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그 큰 뱀 있잖아요. 네. 솔직히 좀 목에 감고 좀 지내보고 싶긴 해요. 정말요? 네네네. 이렇게 귀엽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면요. 네. 이보다 더 좋은 가족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반려동물이라는 게 네. 사실 처음에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키우시다가 뭐 실증 난다거나 뭐 부담된다는 이유로 뭐 파양하고 이렇게 유기하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들한테 큰 상처가 되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책임감 기르고 나셔서 신중하게 기를 거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뭐 두 주인공들은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걱정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 사랑 계속해서 변함없이 쏟아주시고요. 행복한 가정 유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혜인 씨,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오늘은 원주의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세계인의 열정과 끼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이내믹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이내믹으로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척척 박사 네. 우리 혜인 씨가 오늘 또 사행시를 또 어떻게 또 지어 오셨는지 운 좀 띄워주시죠. 너무 네, 기대되는데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좀 기대할게요. 네. 저번보다 나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를. 예, 네,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네. 다 모이세요. 오. 이. 이제부터 가을이면 네. 내와 함께 원주 다이내믹 카니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냐고요? 믹. 미치도록 빰빰빰빰. 어머,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럽죠?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그래요? 오. 괜찮았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부끄러운 것을 제 네. 파트너인 용석 씨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혜인 씨가 한번 또 공격 들어가 주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다이내믹으로. 네. 예, 가보죠. 운 띄워주시죠. 네. 오, 좋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곳은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현장입니다. 오, 네. 내년에도 열리니까 세계 축제를 보시고 싶은 분들, 특히 두 분이 벌써부터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띄워주세요. 이제 예. 미치겠거든요. 내년에 2020년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모두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영석 씨. 뭐부터 해야 되죠? 혜인 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예고 드릴게요. 한과의
내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현희 리포터가 춘천의 전통시장을 찾아 맛있는 명절 음식과 이색적인 추석 선물을 찾아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의 추석맞이 귀향 준비 현장 소개합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이색 전시 공간을 소개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꾸며져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속초와 고성적의 미술관과 박물관 4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의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배달부터 임의용 봉사와 생일 잔치까지 각박한 세상 속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함께 1시간 동안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건강지에서 네. 세계 5대 음식 건강식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김치가 딱 등재됐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죠. 그럼요. 이 김치가 요즘은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즐겨 드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한식이라는 게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더욱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치 속에는요, 섬유질과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고요. 네. 유산균까지 풍부하게 들어서 이 소화 활동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 네.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요, 암세포의 증식까지 막아주는 항암 성분까지도 이 김치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성분들이 다 가득가득 그럼요. 들어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 국내 연구진들에 따르면요. 네. 탈모 치료에도 좋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탈모 치료에까지. 네, 네. 뭐 김치로 머리를 감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김치, 저는 앞으로 몸에 좀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출구 없는 매력 김치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요, 비 소식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네. 출퇴근식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